닭가슴살, 채소, 고구마 이거 세 가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1년 이상 드실 수 있을까요? 1년이 아니죠. 3개월? 어렵습니다. 다이어트는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는 다이어트는 결국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살이 빠지죠. 적게 먹고 운동하면 당연히 살이 빠집니다. 처음에 1, 2개월 동안만 살 빠지고, 그리고 뒤에는 뭐 찌든 말든 상관없고, 그리고 건강이 뭐 나빠지든 말든 상관없고, 내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든 말든 상관없고, 머리가 빠져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죽기 살기로 하면은요 다 빠져요. 근데 1, 2개월까지는 그게 더 유리할지 몰라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과연 닭가슴살, 채소, 고구마 이거 세 가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1년 이상 드실 수 있을까요? 1년이 아니죠. 3개월? 어렵습니다. 그게 결국엔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살이 다시 찌시는 거잖아요. 95%의 사람이 요요가 오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식단을 너무 세게 가져갔으니까 적당히만 하면 되는데 그 적당히를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작은 데서 이거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못 만드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칼로리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닌 게 사람마다 흡수율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얼굴로 태어났는데, 제가 만약에 뭐 박보검 씨나 뷔 씨 같은 얼굴이었으면 제가 훨씬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얼굴이라서, 저 얼굴도 이만큼 생긴 게 다른데 안에 소화기관은 도대체 얼마나 다를까요? 정말 많이 다르겠죠. 뭐 소화기관 장벽의 뭐 길이, 뭐 육모 길이, 뭐 담즙산, 뭐 소화 효소, 장내 세균총, 정말 수많은 요소가 안에 엄청나게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살찌는 흡수율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먹는 양으로만 상관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걸 600을 먹어도 내 흡수율이 20%밖에 안 되면은,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600 먹어도 120밖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120 먹은 사람이 흡수율이 100%면 120 다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먹는 양이 차이가 나도 흡수율에 따라서 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이 흡수율은 뭐 장내 미생물, 담즙산 이런 애들은 우리 의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죽기 살기로 한다면서 담즙산 많이 나와, 세균총, 날씬균으로 다 바뀌어버려, 이렇게 의지로 한다고 이게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겠죠.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제가 이 무노력 다이어트에서, 감량혁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작은 부분들을 바꿔줘야 바뀌는 겁니다.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은 의지 부족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이어트가 꼭 의지력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어디에 가장 잘 나오냐면은 네이처지라는 정말 유명한 과학 저널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뭐 과학 논문, 그 네이처지 한 번만 실어도 영광일 정도로 그 정말 유명한 곳에 정말 3, 40명의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정말 뭐 하버드대 의대 교수님도 계시고, 뭐 듀크대 의대 교수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보건복지부 뭐 담당자, 뭐 약사, 영양학자, 세계에서 알아주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선언문을 썼어요. 근데 거기 내용이 뭐가 있냐면, 다이어트는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왜냐?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부분이 결국 두 가지거든요. 많이 움직이고 적게 먹고. 근데 적게 먹는 것만으로는 이게 살이 찌는 것을 100% 결정하는 게 아니다. 왜냐? 우리 몸의 흡수율이 사람마다 너무 많이 다르고, 그 흡수율은 아까 말씀드린 뭐 장내 세균총, 뭐 장내 미생물들, 그리고 뭐 육모, 그리고 뭐 이 장 면적, 뭐 담즙산, 뭐 소화 효소, 호르몬, 수많은 것들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정말 너무 요소가 많아서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해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내 세균총을 내 마음대로 뚱보균이 있네? 다 피리무크테스, 다 박테로이데스로 바뀌어. 그게 균 이름이거든요. 그럼 균을 뭐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없고, 유산균을 먹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뭐 담즙산 많이 나와. 그래서 담즙산 지금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의지적으로? 저는 일단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나 신경신호를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이 흡수율이 마음대로 바뀌는 게 아니고, 얘네는 오히려 다른 여러 요소들을 합쳐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적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최악의 가짜 정보는 무엇인가요? 제가 다이어트 정보 중에 이제 가장 좀 환자분들한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덜 먹어라예요. 덜 먹어라인데, 이 덜 먹어라가 사실은 전체를 다 차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 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아까 제가 흡수율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무리 흡수율 차이가 있어도 그걸 뭐 뛰어넘을 정도로 덜 먹으면 되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죠. 덜 먹어라가 전체는 아니고 부분일 뿐이고, 이 덜 먹어라보다 저희는 오히려 잘 먹어라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양만 줄이는 것보다 어떤 걸 먹냐, 이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이 흡수율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 정말 수많은 게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 덜 먹어라, 먹지 마라 보다
잘 먹어라 라고 말씀드려요. 잘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잘 먹어라를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그 감량혁명 책에도 있는데 저당고탄, 적단고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고탄, 저당질, 그러니까 당질, 설탕 같은 거를 적게 드시라는 거고요. 고탄, 고급 탄수화물을 드시라는 건데 고급 탄수화물이 뭐냐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그리고 복합당질인 녀석들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식이섬유는 본인 자체도 칼로리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흡수가 잘 안 될 뿐더러 그리고 몸의 혈당이 빨리 오르지 못하게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복합당질은 또 뭐냐면은 그냥 설탕은 설탕인데 복잡한 애들이에요.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빨리 흡수가 안 돼서 역시 혈당이 빨리 많이 안 올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혈당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데 혈당이 빨리 안 오르는 게 왜 중요할까요? 혈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혈당은 한마디로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당입니다. 에너지가 혈관에 둥둥 떠다니는 건데요. 얘네가 어디서 쓰여야 되냐면 세포에서 쓰여야죠. 세포에서 쓰일 때 이 혈당들이 알아서 이렇게 기어서 갈 수가 없어요. 혈관 밖으로 뭐 기어 나와가지고 세포를 혼자 가지 못합니다. 누가 데려다 줘야 됩니다. 이 데려다 주시는 분이 바로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인데 인슐린은 쉽게 생각하면은 택배 기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당을 딱 데려다가 세포 안으로 넣어줍니다. 쓰라고 넣어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인슐린 택배 기사님은 쉽게 말해서 노빠꾸입니다. 절대 빠꾸가 없습니다. 무조건 배달만 하고요. 반품, 환불 일제 안 됩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해요.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지방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합니다.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근데 인슐린은 언제 나옵니까? 혈당이 많이 오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혈당이 빨리 많이 오를수록 불리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당질, 당질을 적게 먹어야 혈당이 많이 안 오르고 고급 탄수화물을 먹어야 역시 혈당 오르는 게 억제됩니다. 그래서 저당고탄 가셔야 되고 저당고탄 말고 또 중요한 게 적단고지예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적당히, 지방은 고급 지방 드시라는 건데 자, 단백질 적당히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단백질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왜 단백질 적당히 먹으라고 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단백질 좋긴 좋죠. 뭐 포만감도 많이 채워주고 칼로리도 뭐 1g에 4칼로리니까 좀 적은 편이고 혈당 촉진도 뭐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근데 문제가 얘를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좀 있어요. 이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자식은 많이 낳는데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이 있고 두 번째는 단백질을 이제 분해하는 과정에서 뭐 질소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데 얘네를 결국 신장에서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통은 몸무게 1kg당 뭐 한 2g 정도 단백질 이하로 이제 좀 드시는 게 좋고 아니면 뭐 우리나라 기준에 의하면 뭐 45g에서 55g 사이 뭐 그 정도 드셔도 되고 45, 55g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은퇴학교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터론고 박사도 얘기했고 뭐 여러 지금 최신 연구들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40, 50세를 넘어갈수록 노년이 될수록 단백질이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5, 55보다는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드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고급 지방 얼핏 생각하기에 살을 빼려고 그러니까 지방을 빼려고 하는데 지방을 왜 먹냐 하실 수도 있는데 지방을 아예 안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제 필수 체지방률이라는 게 있어서 아예 지방을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지방이 정말 몸에 많은 곳에 쓰이거든요. 세포막도 만들어주고요. 이 신경 연결하려면 미엘린 수초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 지방입니다. 그 외 호르몬, 지방에서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고 몸에서 정말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아예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방 꼭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급 지방을 드셔야 됩니다. 저급 지방부터 말씀드릴 텐데 저급 지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튀김류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얘가 보존이 정말 쉽고 잘 변질이 안 되죠. 그 얘기 뭐냐? 우리 몸에서도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먹었을 때 살도 많이 찌고 몸에도 정말 안 좋기 때문에 튀김류, 그래서 튀김 들어가는 트랜스 지방류는 드시지 말고요. 그리고 또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기름들이 있어요. 식용유 중에 많은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름이 참기름, 들기름 같은 이렇게 짜서 만들거든요. 근데 짜서 만드는 게 아니고 녹여서 화학적으로 녹여서 만드는 식용유들이 있습니다. 얘네는 조금 더 안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마찬가지로
인공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너무 심혈관계 등에 영향을 끼쳐서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럼 고급 지방은 뭐냐? 고급 지방은 방금 말씀드린 직접 짜낸 기름들. 그럼 이제 참기름, 들기름도 있겠고요. 올리브 오일도 뭐 엑스트라 버진이라든지 이렇게 직접 짜낸 것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짜낸 기름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쪽으로 좀 더 드시고, 동물성 지방 중에는 뭐 라드라든지 버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적당량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량만 드셔도 되고요. 라드 같은 경우 이제 돼지 기름인데 은근히 미국 BBC 방송에서 8위로,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 100개 중에 8위로 선정될 정도로 생각보다 우리 몸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라드도 적당히만 먹어주면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지방 위주로 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